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인도사예요. 예. 근데 인도사는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기출문제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잘 안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렇지만 예전에는 가끔씩 나왔기 때문에 좀 봐줄 필요 있어. 또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인도사 넘어가기 전에 잠깐 네, 인도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인도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국이 지배하기 전까지는 인도는 대륙이었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 단위가 아니었죠. 나라도 크고 그리고 인종이나 언어도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를 하나의 이제 뭐냐 국가보다는 대륙으로 봤고 그 대륙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면서 영국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또 영국이 이제 인도를 묶는 과정이죠. 이 행정국을 묶는 과정에서 그 인도라는 이제 지역이 이제 뭐냐면 하나는 묶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인도사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리고 인도는 예전부터 역사가 발전되지 않았어요. 예, 중국 같은 역사가 되게 발전됐잖아요. 얘네들은 역사보다는 철학이 되게 발전됐죠. 그리고 불교나 뭐 그 신주교나 이런 데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 단위가 억경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찰나의 순간은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기록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사를 공부할 때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기록이 본래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물 유적이나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기록들에 의지해 갖고 인도사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인도에 보면 이제 그 경전들 있죠. 종교 경전들.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몇 세기까지 대략적으로 아는데 뭐 몇 년 딱딱 끊어 가지고 막 이렇게 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기록이 없어. 예.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인도사 전개 과정을 보면요. 인도사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인더스 문명이죠. 그 인더스 문명은 BC 2500년경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요때 인더스 문명을 이제 만들었던 사람은 그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 아니라 이 드라비다족, 오늘날 남인도 지역에 있었던 드라비다족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BC 1500년경에 이 아리아 민족의 계통이 들어와. 요때 아리아라는 것은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에요. 원래 인도 유도원족들은 원래 20세기 때 BC 20세기 때 카스피해 지역에 살고 있다가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쪽은 이제 인도 쪽으로 내려온 민족들이 아리안 계통의 민족들이야. 아리안 민족들. 이게 BC 대략 1500년경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니그베그 시기가 있어요. 니그베그. 니그베그를 한다. 니그베다 시대가 있죠. 니그베다. 자, 니그베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요거는 힌두교의 경전을 얘기해요. 네. 힌두 경전. 그러니까 브라마교 경전이죠. 그래서 힌두교 경전은 이제 그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때 이제 브라마교, 그러니까 힌두교가 예전에 원래 그 초창기 때 종교 형태 있죠. 브라마교가 형성된 시기를 다루는 경전이 있어. 이게 니그베다야. 그래서 이 니그베다를 통해 그 시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니그베다 시대라고 해요. 니그베다 시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언제 때까지냐? BC 1500년에서 600년 정도 BC 요 정도 시기야. 그래서 얘네들 이제 요때 이제 어떻게 가냐? 보통 인도에 큰 두 강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인더스 강이 있고 저쪽 겐지스 강이 있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인더스 강을 돌아서 겐지스 강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요 시기가 이제 니그베다 시기예요. 예. 그래서 요 시기 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오늘날 인도의 어떤 문화나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카스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힌두교의 원류였던 브라마교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국가들이 형성이 되고 예. 자, 하여튼 이런 도시국가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영역국가 시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회에 보면 춘추 전국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대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대충 어떤 시기냐면 BC 6세기에서 4세기 정도. 이 대략이에요. 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기록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략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년 단위로 해갖고. 자, 그래서 이제 요때는 요때 뭐가 나오냐? 불교, 뭐 자인화교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때 이제 무슨 또 왕국이 넘어냐? 영역국가 시대를 이제 통일했던 왕국이 뭐냐면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마우리아 왕조죠. 자,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가 있는데 요게 볼 게 뭐냐면 마우리아 왕조는 이제 BC 4세기 때 형성이 됐죠. 4세기에서 전후 이제 AD 3세기까지 존재했던 왕조야.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가 생겨났다. 그때 마우리아 왕조의 이제 탄생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그 326년 BC 326년에 누가 쳐들어오죠? 알렉산더가 쳐들어오죠. 예. 이 알렉산더가 이게 쳐들어오면서 이때 뭐예요? 예. 그 자극을 받은 그 여러 그 영역 국가들이 한데로 이제 뭉치게 돼요. 그러면서 마우리아 왕조가 형성이 된 거죠. 예. 마우리아 왕조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뒤에 있지만 아소카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 다음에 등장했던 왕조가 쿠샤 왕조예요. 이 쿠샤 왕조는 이란 계통의 민족이에요. 이란 계통. 뭐 이란 계통도 크게 보면 인도 유도부족이지만 하여튼 약간 이제 좀 약간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좀 시간적 거리가 좀 있죠. 민족 형성 과정에서. 그래서 쿠샤 왕조가 뭐 인도 전역을 지배했던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어디냐 인더스강 유역을 지배했던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여러 왕조도 있었는데 뒤에 얘기했지만 샤카 왕조도 있고 등등 있지만 그래도 제일 인도 영역에서 많이 그 당시 인도를 많이 장악했던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쿠샤 왕조 다음에 근데 쿠샤 왕조가 이제 BC 잠깐만 잘못했네. A가 아니라 BC 3세기. 예. BC 1세기에서 AD 3세기. 예. 제가 네. 요 쿠샤 왕조가 있는데 요 시기 때 이제 등장했던 것이 이제 대승불교죠. 대승불교. 그다음에 뭐 간다 미술 이런 것들이 등장했죠. 예. 그래서 요거 예전에 간다 미술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다음에 쿠샤 왕조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왕조가 그 후탄 왕조죠. 후탄 왕조. 후탄 왕조가 4세기에서 6세기 AD 이렇게 했는데 이 후탄 왕조 때 이제 인도 고조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죠. 그리고 신두교가 상당히 이제 세력이 확대되고요. 예, 요 시기였다. 근데 이 후탄 왕조도 그 당시 5세기 때 북쪽에서 에폴타란 민족이 쳐들어와요. 이 민족은 아마 훈족 계열일 거다. 그러니까 훅로족 계열일 거다 보고 있는데 하여튼 성이 많긴 많아요. 자, 그러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7세기 때 무슨 왕조로 교체되냐면 바르다나 왕조로 교체돼요. 잠깐 이제 북쪽을 지배했던 왕조예요. 이 왕조는. 그래서 이때가 이제 7세기 때야. 이 왕조는 잠깐 있다가 이제 금방 망해요. 근데 이제 중국사와 관련된 게 뭐냐면 이때 누가 왔냐면 현장이 왔죠. 당나라 때 현장. 그래서 현장이 거의 날란다 선을 갖고 그 인도 경전을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행문도 쓰고 그러잖아요. 예. 하여튼 요때가 이제 바르다나 왕조야.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있고 그 왕조가 금방 망한 다음에 북쪽에서 나지푼드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지푼드 시대라고 하는데 나지푼드 시대는 17세기에서 11세기. 그래서 되게 이제 북인도 지역에 여러 이제 소왕국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나지푼드는 나중에 신두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두교로 이제 뭐냐 바뀌게 되죠. 요 나지푼드족은. 자, 그때 이제 요 시기 때 저쪽 병방에서 8세기 때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처음에 이슬람 세력들이 상업적 목적에서 이제 거주했다가 점점 군사적 성격이 강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제 그 인도 본토를 지배했던 건 아니고요. 오늘 아프가니스탄이나 저쪽 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서 이제 병방 지역에서 왕조를 세우게 돼요. 이게 투르크 계통의 왕조였던 가지니아 고르 왕조죠. 이 왕조가 이제 10세기에서 13세기 때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고르 왕조가 이제 인도 본토를 좀 지배했다가 그 당시 이제 그때 이제 아이박이라는 그 당시 총독을 이제 델리에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독립을 내버려. 예. 그래서 요때부터 해서 델리 슐탄 오왕조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델리 슐탄 오왕조는 시기적으로 볼 때 13세기에서 16세기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중간에 누가 쳐들어왔죠? 이 티무르가 쳐들어왔죠. 이 티무르. 요 시기 때 이제 인도 본토가 상당히 이슬람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굴 제국 넘어가죠. 무굴 제국. 그래서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무굴 제국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영국의 지배를 받죠. 영국에.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세포이 나는 계기로 해서 영국 본토가 이제 직접 지배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흐름들이 되게 북인도 중심이에요. 북인도. 그, 그 남부 인도가 있거든요. 남인도. 남인도는 이런 북인도 여러 왕조와 별개로 뭐 여러 왕조들이 계속 있어요. 예. 남인도를 직접 지배하기는 힘들었어. 왜냐하면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약간 달라. 위쪽은 아시안 계통의 민족들인데 저쪽 이제 데칸공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도 있으면 데칸공 남쪽 지역이고요. 여기는 드라비다족이에요. 여기는 아리안 계통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지배보다는 뭐냐면 그냥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해 갖고 그냥 거기 종속국을 만드는 형식으로 그냥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 드라비다 지역이 살고 있는 이 뭐냐면 남인도 지역은 촐라 왕국 같은 여러 왕국들이 또 별개로 있어요. 예, 이런 왕국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인도사 관련된 내용을.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인더스 문명을 보죠. 자, 인더스 문명은 이제 BC 2500년, 여기 2600년인데 하여튼 그 전후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별 내용이 없어요. 뭐, 그 당시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도시문명이 있었다. 이게 왜 정치적 유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정치란 말이 들어와? 그냥 유적이라는 말만 쓰면 되죠? 그래서 모헨조다와 하라파인데, 이제 이거는 영국이 식민통치 시기 때, 그 당시 영국이 이제 기차를 많이 놨거든요. 이 기차를 이제 놓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발견한 그 유적지예요. 오늘은 이제 파키스탄 지역이 있죠. 지금 인도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은. 그래서 이제 4대 문명인 도시 문명 중에 하나였다. 인도스 문명이. 근데 여기는 너무 짤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충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한참 떼서 보충 자료 언제 어디 보냐면 넘어가서 이건가? 아, 1번인데. 음. 네, 몇 페이지 보시면 254페이지 잠깐 보세요. 음. 그래서 여기 있고 이제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해서 발달된 문명이죠.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대개 학계는 드라비다족을 보고 있어요. 드라비다족. 네, 드라비다족.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와파나 모헨조다로처럼 계획 도시를 만들죠. 그래서 바둑파시 배열과 벽돌 건물, 정교한 도루망, 하수도 시설과 목욕탕, 집회소, 우물당 같은 거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좀 눈여겨볼 목욕탕인데 이 목욕탕은 단순히 우리나라 같이 못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종의 의식을 향한 어떤 신에 대한 경배 이런 의식을 하는 게 목욕탕이거든요. 모욕을 하고 이제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이 목욕탕인 거야.
그래서 오늘날 신대교도들이 그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겐지스가 그 되게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몰고 의식을 하죠.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에 원료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모헨조-다로 하나파 유적지가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문화적으로 보면 채도 있다. 채색 토끼. 채색 토끼는 되게 농경 그 민족에서 다 보이는 그 토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채색 토끼가 보이고 그다음에 인장을 새긴 상형 문자가 등장해요. 상형 문자. 네. 이게 상형 문자인데 요게 이제 뭐 그 물고기와 코끼리, 호랑이, 물소, 코뿔소, 악어 같은 동물도 있고요. 400개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좀 문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다양한 이제 문양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문자 생활은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각본 문자쯤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문자 생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들의 역사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이들은 또 메소포타미아 교류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메소포타미아도 같이 보여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던 인더스 문명이 사용했던 여러 이제 유물 유적도 이제 같이 보이고 예, 그 장신구나 이런 것도 같이 보이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인더스 강 유역 지역이 오랫동안 교육을 했다. 바로 옆 동네잖아요. 야. 그리고 이제 청동기를 사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경제적으로 볼 때 뭐 그냥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네,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락을 했어. 이게 되게 이제 그 언제냐면 1500년 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아디아인들이 와가지고 얘들을 이제 뭐냐면 지배를 했다. 그래서 몰락을 했다는 거고 아니면 인더스강에 큰 홍수가 일어났다. 두 가지 관점인데 요 관점 중에 이제 요 관점이 좀 약간 우세하죠. 예.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 원래는 드라비다족 위에 살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데칸공원 이남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드라비다 이제 살고 여기가 이제 아리아인들이 살죠. 예. 그래서 아리아인들은 원래 백인이었어요. 지금은 인도에 가보시면 백인도 있고 뭐 커문처처럼 동남아시아 사람도 있고 뭐 중간도 있고 혼혈이 많이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아리아 민족들이 이제 뭐냐면 들어와서 여기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드라비다족은 요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 중에 이제 일부 남았던 드라비다족과 아리안족들이 혼혈이 되는 거죠.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니그베다 시대를 볼게요. 이거 베다가 아니라 정확한 니그베다야. 니그베다. 이때부터 이제 아리아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도에 큰 강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인더스 강하고 겐지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1500년경에 BC 1500년경에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건너갖고 인더스 강, 겐지스 강 가요. BC 1000년경에 가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갖고 이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그때 뭐 카스트도 이제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등등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요거보다는 보충자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좀 정리가 잘 돼 있어 갖고. 예. 자, 앞에서 말했죠. 요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요게 한 1000년 동안 500년 동안인가? 500년 동안, 5, 600년 동안 이동을 하는데 요걸 니그베다 시기라고 해요. 니그베다 시기.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때 뭘 하기 시작하냐? 이때 이제 좀 보면 일단 철기가 보급되죠. 그래서 정착 생활이 이제 하고 원래 유목민족들에서 애들이 그리고 농업 보급 및 발달 철제 농기구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정착 생활이 가능하면서 도시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 정복 전쟁이 행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분화마구역 카스트 제도가 형성이 되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카스트 제도예요. 예, 카스트 제도. 그래서 카스트는 니그베다 시기 때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보이는데 엄밀히 카스트라는 말은 인도인들이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썼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그걸 봐서 카스트 제도 하는데 실제 얘네들은 썼던 게 바르나 제도라고요. 자기 그 신분 제도들 인도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제도는 바르나라고 해요. 바르나. 바르나라는 말은 뭐냐 때깔이라는 뜻이야. 때깔. 때깔.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때깔을 왜 불렸던 게 뭐냐면 카스트별로 인종별로 얼굴 때깔이 달라요. 네. 대개 이제 상위 계층이 브라마 계층 등 지배층이니까 대개 보면 백인종 계층이 많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 슈드라나 불가춘 천민 같은 사람은 드라비다 계층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얼굴이 검은투틱한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바르나 제도하고 이제 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외에도 그 안에 또 직업별로 또 뭐냐면 또 세분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보면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네, 슈드라, 그 다음에 이제 달리트라고 부르는 불가춘 천민 있죠. 요즘 카스트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이제 4개의 신분으로 구성돼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지금 인도에 또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그 뭐냐면 인도 발전의 장애를 그 인도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건데 자, 요 그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불가춘 천민으로 구성된 게 카스트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카스트 제도가 요때 형성이 됐긴 했어요. 근데 요 제도가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뭐냐면 인도사를 지배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 모습들이 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져.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그 집안 문제 때문에 잠깐 중단됐어요. 예. 다시 시작할게요. 예.